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니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게 상당히 요새 주변에서 인기라는 소리를 듣고 또 포털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또 변호사님들하고 저하고 엊그저께는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PD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꼭 보셔라. 그래갖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날 새벽 3시까지 정주행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메모를 하면서 봤습니다. 저는 저희 법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 저기 보시면 우영우 씨 옆에 보면은 그 멋진 남자 있으시죠? 그 분을 이제 이준호 사무장이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 항상 대동하고 모든 자료나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수집하고 서포트하고 또 정리해서 또 서로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죠. 그분은 물론 너무너무 잘 생기셨고 지금 썸을 타고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단지 좀 오래 하고 그런 경험이 있다 뿐인데, 오늘은 주변인으로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진솔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D님 어떻게 궁금하신지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면서 처음에 궁금했던 부분은, 보상이 들어가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이제 형제들이 나눠 갖는 사건이 생겼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인데 형이 제일 많이 갖고 그렇게 상속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1960년 이전에는 대부분 장자가 상속을 했거든요. 1960년에서 78년 사이는 뭐 장남이 1.5, 형제가 1.0, 출가한 여자분이 뭐 0.5,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것이 1979년부터 1990년까지는 호주를 상속할 경우 장남은 1.5, 출가하지 않은 딸과 아들은 1, 출가한 딸은 0.25, 배우자는 1.5, 이렇게 비율이 바뀌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1991년 이후죠. 그때 나온 얘기가 1991년 이후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적용되고 있는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1의 비율로, 배우자는 1.5의 비율로 상속받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형제들, 큰형과 둘째 형이 그 증여계획서를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물론 그 드라마를 만들기까지는 많은 변호사님들과 많은 자문을 얻었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그게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뭐였냐면, 거기 드라마에 보면 100억이라는 돈을 보상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뭐 상속계약서, 증여계약서라고 나오는데, 상속이란 사망하고 나서 어떤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증여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식에게, 그 셋째 아들이죠, 증여를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모든 상속되는 재산을 만약에 이제 형제들이 나눠 갖는다고 하면은 모두 다 남녀 성별 관계없이 균등하게 갖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럼 왜 그렇게 남녀 장남에 따라 아니면 뭐 차남에 따라 그렇게 좀 차이가 있었는지? 예전에 우리가 한 가족이 살았잖아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는 장자가 남동생도 보살피고 뭐 다 가족을 보살핀다는 의미에서 1960년대 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상속법이 계속 개정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의아했던 게 뭐가 있냐면, 30억이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보통 세금을 거의 50% 정도 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가 4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25억씩 갖고 간다. 이러면 세금이 또 달라져요. 25억에 대한 세금. 그렇죠. 그럼 좀 더 절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저는 세무사가 아니지만 토지보상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맞춰야 될지 아마 세무사님하고 좀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상으로 이렇게 보상이 끝난 다음에 그 보상 금액으로 형제 간의 다툼을 하는 걸 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상 전이나 후나 상당히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저희한테 온다는 것 자체는 벌써 협의가 안 되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법정 상속분대로 결국은 이렇게 찾아가는 경우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있어서는 별로 이해나 타협은 제 경우에는 별로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복로라는 길이 중앙을 관통해서 지나가는데, 이제 그 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지키고자 변호사님들을 고용을 해서 소송을 진행했는데, 그
그렇게 좀 마을을 지키고자 소송을 하는 경우도 혹시 있는지. 혹시 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곳은요, 대부분 그 얘기를 반드시 해요. 대부분은. 우리 이 좋은 마을을 허락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거기서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뭐 돈 더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고 뭐 사람들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토지 보상 현장에는 늘 끊이지 않는, 어제 그렇게 친한 분이 다음날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마을 자체가 이렇게 서로 사무열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어느 현장이나 다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판사님이 직접 현장 검증을 이제 가시는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판사님이 실제로 이런 현장에 오셔서 확인을 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실제로 보상이 진행되면서 현장 검증을 하는 경우도 혹시 있나요? 현장 검증을 하는 경우를 몇 번 보긴 했습니다. 근데 아주 저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한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 몇 번 뵀는데 극히 일부의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로처럼 중간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나무 있잖아요.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천연기념물로 이제 그렇게 지정이 돼서 사건이 그렇게 우회 도로가 생겨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우회 도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혹시 종종 있는지. 종종 있죠. 뭐 마을이 반으로 잘린다든가, 마을의 도로가 마땅치 않다든가, 물론 부채도로 개설을 해주긴 하지만, 근데 대부분 그것을 옮긴다는 거는 참 쉽지 않아요. 이게 한번 선이 그어진 것들을 옮기려면 사업 시행자나 이게 국토부나 이런 경기도에서 이미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의견을 다 같이 모이셔서 시청 앞에 됐든 어디가 갔든 요청을 해야만 되는 부분이지, 결국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또 저런 게 나옵니다.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상 그거는 어렵다고 보는 게, 토지보상금을 수령하고 허락이 된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가능하지만, 허락이 안 된 상황에서는요 절대 불가한 일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그래서 그거는 조금, 포크레인이 왔다가 막 저희도 돈 벌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조금 더 극화시킨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희 보면 공사금지 가처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효력 금지나 정지보다는 공사금지 가처분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공사금지 가처분도 어렵습니다, 공공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법원에 가도 저희가 뭐 실력이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별로 승소한 전력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저희 법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가장 이슈적인 거는 효력 금지와 공사금지 가처분이 되냐. 누구는 돈을 받았고 누구는 돈을 받지 않았잖아요. 공사를 금지한다면 홀딩 된다는 거예요. 멈춰버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게 다수의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행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상 어렵지 않나 싶고,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토지보상 보시면서 아마 느끼셨을 텐데, 그 상대편들이 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사업시행자 주민들. 그럼 사업시행자에 있는 변호인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현장의 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빨리 돈 받고 땅 사세요. 여러 가지 달콤한 말들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토지보상 업무 매뉴얼에도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공무원들 그 토지보상 담당 업무 매뉴얼에 보면, 어르신이 화날 때 응대법, 땅 사서 빨리, 땅 보상받고 빨리 땅 사는 게 이익이다라고 회유하는 방법, 이런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걸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부분을 일정 부분 이렇게 방송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보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